인구 12만의 중소도시 공주. 이곳에서 어떻게 전국 판매왕이 탄생했을까요? 차에 자신의 이름을 크게 새기고 공주 시내를 돌아다니며 이름을 알리는 이미성 씨. 그의 이름을 볼 수 있는 것은 그뿐만이 아닙니다. 공주거리 곳곳에서도 이미성이라는 이름을 쉽게 찾을 수 있죠. 휴일이면 이미성 씨는 온몸으로 자신의 이름을 홍보하러 나섭니다. 사장님! 등에 이름을 새긴 양복을 입고 전단지를 돌리는 건데요. 아이고 이미성이라는 이름만 스프레카드가 많이 걸려있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누구신가 그랬네. 자동차 판매에는 결코 유리하다고 할 수 없는 중소도시 공주에서 그는 무조건 이름을 알리는 전략을 선택합니다. 요즘도 자전거 타고 다니시고 그러세요? 근데 자전거 탈 때는 타고 예. 차 탈 때는 또 타고 그렇지. 아주 뭐 이렇게 잘 하셨대 보니까 내가 얘기를 그래서 전화 한번 할까 하다가 안 했어. 그 결과 공주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기억했고 자연스럽게 고객이 됐습니다. 내가 이제 차 운전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 차 이 조작하는 거랄까 차 내부에 뭐 하는 거 안 되면은 물어보고 여러 가지예요 자우지가. 아 그럴 때 다 전화하세요? 아 해야죠. 거기서 차를 쌌으니까. 친절하니까 잘해주고 그러니까. 주위 분들한테도 선전도 많이 해주시겠네. 아 그건 물론이지. 우리 친척들은 다 거가 차 사요 그러니까. 우리 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모님. 길을 걷다가도 차를 판매한 고객을 만나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도 일하시는 거예요? 토요일 날도? 일요일 날도? 그럼. 이분 역시 이미성 씨의 오랜 고객인데요. 그에게 구입한 차가 한두 대가 아닙니다. 한 4대 정도 우리 아들들 거, 며느리 거, 제 거 이렇게 해서 친절하고 그 믿을 수 있고 매사에 정확하기 때문에 네. 안녕하세요. 벌써 11년째 해오고 있는 전단지 판촉. 한 달에 그가 뿌리는 전단지만 무려 12,000장입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사장님? 그런데 과연 이 전단지가 자동차 판매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이 전단지가 한 달에 12,000장을 뿌린다 하더라도 이 12,000장을 본 고객들이 저한테 차를 사주시는 건 아니시거든요. 그중에 한 대, 두 대를 보고 12,000장을 뿌리는 겁니다. 그렇듯 이 12,000장을 뿌리게 되면 그래도 1,000명, 2,000명은 그래도 제 전단지에 제 이름을 볼 거 아닙니까? 그걸 보고 하는 겁니다. 공주에서 이미성을 모르면 간첩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는 유명 인사입니다. 차 파는 왕이래요. 이리왕. 그러니까 보험 왜 이리왕 있잖아. 그거나 똑같이 이리왕이래요. 대단하시네요. 5,000원 들어있지? 그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절대 먼저 차를 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차가 늙으면은 빼라 소리요. 뺄 때. 이름을 알리고 편안한 관계를 맺는 것이 그의 영업 철칙이죠. 그는 도로 위에서도 고객을 만납니다. 아, 예. 차 쓰시면서 불편한 점 있으면 전화 주십시오. 키로수 얼마 되셨어요? 30만 킬로. 아유, 아직도 30만 남았네. 안전운전하십시오. 네. 차량 자동차 남바만 봐도 아, 저게 내가 팔았던 고객이구나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거든요. 외우는 건 아니지만은 딱 보면은 아, 좀 느낌이 와요. 그러셨어요? 아, 타이어를 한쪽에 25만 원씩? 한 달에 공주에서 판매되는 자동차는 300여 대. 그중 10% 이상을 이미성 씨 혼자 판매하니 이렇게 도로 위에서도 고객을 만나는 건 놀랄 일이 아니겠죠? 지난 10여 년간 이미성 씨는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 모든 노력을 쏟았습니다. 제가 그 평상시에 이렇게 영업을 하면서 입는 양복이거든요. 수로는 그런데 이름이 써 있는 옷이 한두 벌이 아닙니다. 굳이 이 많은 옷에 이름을 새긴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한 벌만 저도 하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한 벌만 하게 되면 꾀가 생길까 봐, 안 입고 다닐까 봐 있는 양복을 다 했어요. 그래야 양복이 없어가지고 입고 다닐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무조건 물건을 팔기보다는 마음으로 다가가 관계를 맺었던 이미성 씨. 그런 노력이 그를 지금의 판매왕의 자리에 올려놓았습니다. 진짜 필요한 사람이 나한테 다가왔을 때 아 나는 진짜 여기 자동차 회사에 일하는 이미성이다 라고 하니까 아 이렇게 열심히 나도 저기서도 당신 이름 봤다 여기서도 봤다 누가 얘기해 주더라 이런 상태에서 나를 먼저 알고 내 물건을 봤을 때 더 믿음이 가고 더 신뢰성이 가는 것 같더라고요. 나를 먼저 알리다 보니까 5번이 아닌 2번에 만나서 계약을 하고 처음 만나서도 계약을 하고 이 5일을 기다려서 한 대를 계약하는 것보다 2번을 만나서 이틀을 만나서 자동차를 한 대를 계약하면 이건 시간적으로 얼마를 버는 겁니까? 이 시간으로 또 나를 알리러 다니는 거예요. 차량 구입 상담을 위해 한 모자가 영업소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계속해서 저가형 모델의 차량을 권하네요. 어머님이 끊으셨으면은요 럭셔리보다는 디럭스가 더 편하세요. 예, 근데 야 왜 파톤차보다 차는 더 좋아야 되겠지만은 그래도 각 기능적인 부분을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비슷해야 되거든요. 그거보다 복잡하고 좀 누르는 게 많게 되면은 어머님이 오히려 더 편리성이 더 없거든요. 1번 견적은요 여기 디럭스거든요.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을 정도의 사양이라면 굳이 비싼 차를 권하지 않는 것이 그의 또 하나의 영업 철칙. 가격 차이가 그래서 한 150만 원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 150만 원이면 자동차 등록 비용이거든요. 키로 시동을 거는 타입은 키집의 사장님을 불러가지고 그는 언제나 고객의 상황을 고려해 실용적인 차를 구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부담이 없죠. 그렇게 이제 이 차종을 갖다가 그렇게 선택을 해주시니까 이 상담받는 입장에서 굉장히 편안하네요, 마음이. 그리고 상담한 고객은 반드시 메모해 꾸준한 고객 관리에 들어가죠. 3동 306호요. 306호요. 오늘 이렇게 어려운 상담인데 이렇게 친절하게 받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유, 저희가 감사하네요. 정말 모르는 점을 이렇게 알고 가고. 감사합니다. 예. 상담이 계약으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는 마지막까지 고객을 챙기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사무실에 있을 때 그는 손에서 휴대전화를 놓는 법이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동차 이미성입니다.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자동차 이미성입니다. 상담을 했던 고객들에게 정기적으로 전화를 해 안부를 묻는데요. 그의 중요한 고객 관리 방법 중 하나입니다. 제가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그의 전화통화 습관에 한 가지 특이한 점이 보이네요. 눈치채셨나요? 바로 전화를 그냥 내려놓는 것인데요. 고객보다 먼저 끊지 않으려는 세심한 배려입니다. 또한 전화가 끝나면 바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 정중히 감사의 인사를 남깁니다. 고객에게 걸려오는 한 통의 전화라도 놓칠까 2대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이미성 씨. 그 안에는 무려 2,000명이 넘는 고객들의 연락처가 담겨 있습니다. 연락처를 기록하는 것 또한 그만의 요령이 있는데요. 단순히 이름만 적는 것이 아니라 고객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한 번에 기록해두는 거죠. 그래서 고객 이름, 그리고 차종, 그리고 고객이 사는 지역, 예를 들어 공주다, 아니면 탄천이다, 뭐 2인이다, 지역을 이렇게 딱 써놓으면 예를 들어 고객이 저한테 또 전화가 오게 되면 얘 어디 사는 사장님이시네요. 이렇게 제가 먼저 인사를 드리면 되게 이제 한 1년 만에 전화를 했는데도 자기 이름을 알고 어디 사는지도 알고 지금 그 차를 잘 쓰고 있는지도 먼저 그 안부를 물어보게 되면 야, 진짜 이 사람이 365일 자기를 생각하고 있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의 이런 유별난 고객 관리는 동료들 사이에서도 정평이 나 있습니다. 직원들이 그 고객 관리하면서 이제 한번 팔고 이제 많은 경우가 좀
고객 관리가 좀 소홀한데요. 이미성 차장은 그런 부분에서 좀 고객이 연락이 많고요. 고객 관리를 남들보다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의 일터는 사무실뿐이 아닙니다. 세차장으로 자리를 옮긴 이미성 씨. 세차하는 모습이 능숙해 보이죠? 어제 출고한 차인데 흙먼지가 많이 묻어가지고 오늘 고객한테 3시 정도에 인도해드리기로 했는데 그 인도하기 전에 좀 차량 상태도 확인할 겸 그리고 또 깨끗하게 드려야 고객의 또 처차받는 느낌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좀 먼저 나와서 세차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의 손에 맡겨도 좋으련만 굳이 직접 팔을 걷어붙이는 이미성 씨. 판매되는 차 한 대 한 대가 그에겐 너무나도 고맙고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손님들 차 뽑으면은 그 세차해주고 점검하고 그러느냐고 거의 매일 하루에 한 번씩은 와요. 보통 차만 한 대 팔면 그만인데 관리를 참 처음부터 시작해서 폐차할 때까지 폐차할 때까지 신경을 쓰더라고요. 세차가 무슨 문제가 있을까 싶은데요. 그는 엔진 소리까지 확인해야 마음이 놓인다네요. 마지막으로 신문지를 깔고 차에 오르는 센스까지. 그의 이런 정성을 누가 말릴까 싶습니다. 이걸 누르면 이게 트렁크가 열립니다. 한껏 광을 내고 나온 새 차가 드디어 주인을 만납니다. 회사에서 지방 발령을 받은 아내를 위한 남편의 선물이라는데요. 집안 살림을 꾸리는 주부가 그렇게 먼 거리를 출퇴근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배려 차원에서 이 차를 바꾸게 되는 거죠. 선생님 이거는 그 쿠션이에요. 뒤에 운전하실 때 이렇게 뒤에다 허리 장거리 운행 다니셔서 그리고 또 오인구 선생님이 이거는 선생님 첫 차라고 해서 오인구 선생님 준비해 놓으라고 해가지고 준비했습니다. 진짜?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은 신랑들도 이런 거. 아 글쎄요. 예. 감사합니다. 아무튼 저한테 기회 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자신이 준비한 꽃다발이지만 고객을 위해서라면 선의의 거짓말도 하곤 합니다. 그 선물의 구입 가격은 그렇게 1, 2만 원대에 비싸지 않은 가격대지만은 그 마음에 담은 그 선물이기 때문에 고객이 더 크게, 더 기쁘게 받는 것 같습니다. 고객과의 전화 상담은 늦은 저녁까지 계속됩니다. 이미성 씨는 하루 150통에서 200통의 전화를 합니다. 통화 시간만 3-4시간이 넘을 정도죠. 예, 쓰시면서 또 이렇게 궁금한 점 있으시면 예, 바로바로 또 연락 주십시오. 고객의 연락처로 빼곡하게 차 있는 달력을 보며 그날 통화할 고객을 체크합니다. 달력에다 적어놓게 되면 볼 때마다 스케줄 관리할 때마다 보기 때문에 그래도 10번 보는 거와 2번 보는 거와 1번 보는 건 틀리지 않습니까? 10번 보게 되면은 한 번이라도 더 전화하고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할 수 있게끔 되기 때문에 그래서 스케줄 관리는 저는 이렇게 달력에다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이렇게 근무를 했던 이게 스케줄인데 1월 달부터 2월 달 빈틈없이 적힌 그의 달력 안에 고객을 챙기는 그의 꼼꼼한 마음이 묻어납니다. 6월 달 달력 위에 붙여놓은 차량 관련 연락처. 언제라도 고객 문의에 답할 수 있기 위함이죠. 드디어 바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이미성 씨. 항상 퇴근이 늦는 아빠가 조금 섭섭할 법도 한데 아이들은 그저 아빠가 전국 1등이라는 게 신나기만 합니다. 기분이 좋아요. 왜 좋아요?
왜냐면 그러면 아빠가 상을 타오잖아요. 상을 많이 타고. 사실 이미성 씨는 고등학교 때 꼴찌를 도맡아 했던 소위 문제아였습니다. 이른 나이에 가정을 꾸리고 아빠가 됐지만 변변한 직장 없이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어렵게 생계를 이어나갔습니다. 계속 밀려오는 차들 앞에서 기름을 넣고 있었는데 우리 그 와이프하고 아기가 주유소에 들어오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 딸이 저를 보고 막 들어오더라고요. 걸어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딸의 얼굴을 보면서 이 차에 기름을 넣는데 그 기름이 잘못 들어가서 기름이 품었어요. 제 몸에 팍 품었는데 얼굴에 기름이 막 묻고 이렇게 한 모습을 딸이 봤어요. 진짜 너희 아빠가 이렇게 보잘것없는 주유소에서 이렇게 어렵게 기름 냄새나게 열심히 일을 하는데 이런 아빠를 보고 진짜 너희 아빠라고 이렇게 밝게 뛰어오는 너의 모습이 나는 진짜 너한테 미안하다. 나중에 열심히 일을 해서 진짜 너희한테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아빠로서 노력하겠다. 정말 아빠로서의 역할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아빠로 남겠다. 라고 거기서 다짐을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는 이를 악물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자동차 영업사원이 되어 결국 그토록 바라던 아이들 앞에 한 점 부끄럼 없는 자랑스러운 아빠가 되었죠. 오늘은 자동차 정비소로 나온 이미성 씨. 라이닝이 다 달았네. 고객의 차를 수리하기 위해 직접 갖고 온 건데요. 직접 바쁘시면 끌고 오시고, 예, 손님도 바쁘시면은, 예, 거의 그런 경우 많죠. 야간에도 그렇고요. 늦은 시간에도. 늦은 시간에도요? 예. 몇 시에 오신 적도 있으세요? 10시 넘어서 12시 다 돼서 전화 오시는 경우도 있고요. 예. 자동차 판매원이 고객의 차 수리까지 맡아준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닌데요. 다 달아서 써서 그런가? 그는 고객의 일이라면 항상 이렇게 발벗고 나섭니다. 고객은 또 그런 그를 찾게 되죠. 이쪽 거는 뭐 그렇게 문제 없었는데 다 갈라지니까 일단 갈아야지. 짐을 많이 싣고 다녀서 그런가? 갈아야지 뭐 일단. 큰일 날 뻔했네. 그죠? 동해 번쩍 서해 번쩍 그가 또다시 어딘가로 달려갑니다. 얼마 전 차를 구매한 고객이 사용 방법을 몰라 그에게 도움을 요청한 건데요.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다 고객은 아무런 부담 없이 그를 찾고 그는 또 아무런 불평 없이 고객에게 달려갑니다. 그럴 때 브레이크 한번 밟고 살짝. 가죽 핸들이기 때문에 핸들카바를 씌우게 되면 이 코팅막이 벗겨져요, 살. 그래서 안 좋고. 이 차의 안전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차대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뼈가. 근데 이 뼈를 썬루프를 달면은 이 썬루프를 이 차대를 잘라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전도도 되게 안 좋습니다. 사장님, 평상시에는 이게 눈이 타이어 관리에 있어서도 한 가지 노하우가 있다는데요. 하시면 잠깐 들어볼까요? 그리고 간혹 앞 타이어가 상당히 뒷 타이어에 비해서 빨리 달거든요. 그랬을 때는 보통 그 앞 타이어가 이제 빨리 달았다 하면 사람들은 그냥 가서 새 타이어를 갈라고 하거든요. 그 뒷 타이어는 상태가 좋거든요. 그럼 뒷 타이어를 앞 타이어로 밀고 앞 타이어를 뒤로다 밀게 되면 그렇게 해서 한 1, 2년 정도 더 쓰거든요. 나왔어요? 예. 이거 똑같은 거라고? 예. 이미성 씨에게 한 번 고객은 영원한 고객입니다. 일단은 고객이 나를 필요로 해서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최대한 고객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필요한 사람이 되려고 어느 일정 부분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동차가 고장이 났던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일단은 저한테 전화를 했으니까 저는 그 고객님이 저를 필요로 했지 않습니까? 저는 가서 그 사람한테 필요한 사람이 되려고 그 사람의 일부분을 처리를 해주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예, 정서울도 하겠습니다. 최임성입니다. 예, 임 사장님. 예, 사장님. 네네, 저기 그 차. 예.
그게 지금 시동이 안 걸렸는데 그거 예. 어떻게 해야 되는데? 아, 예, 지금 사무실이세요? 네, 지금 사무실이었는데. 예, 제가 바로 가겠습니다, 사장님. 네. 예, 좀만 기다리십시오. 갑작스런 고객의 전화에 다시 차를 돌리는 이미성 씨. 예. 이런 부탁이 때론 피곤하기도 하련만 그는 지금껏 단 한 번도 고객의 부탁을 거절한 적이 없습니다. 뭐 시동이 걸려야지 이게. 갑자기 멈춘 자동차의 문제는 과연 무엇일까? 조심스럽게 차를 살펴봅니다. 웬만한 정비도 꿰뚫고 있는 이미성 씨. 배터리는 있는 것 같은데. 갑자기 시동이 걸리지 않는 고객의 차량. 아, 예, 보험회사죠? 네네, 여기 우성면인데요. 지금 차를 하나 견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좀 바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바로 좀요. 신속히 견인 차량을 호출합니다. 일반적으로 고객들은 자동차에 문제가 생기면 당황하고 말죠. 사실 자동차 보험에 포함된 내용을 자세히 파악하고 있다면 이런 상황에서 견인 차량 서비스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고객들에게 이미성 씨는 구세주인 셈이죠.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키는 책임감까지. 이래서 모두들 그에게 도움을 요청하나 봅니다. 고객은 일단은 저와의 그런 관계가 카마스터와 고객과의 관계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런 고객의 어려운 상황을 도와주고 있는 상황적인 부분을 보면 그 모습을 본 다른 고객들도 저 사람이 진짜 그 고객과의 그 관계에서 진짜 책임을 다하는 그런 카마스터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실 것도 같고. 새로운 건물에 들어가 판촉하는 것만큼 영업사원에게 두려운 것은 없습니다. 명색이 자동차 판매왕이지만 그도 예외는 아니죠. 업무 중이니까 그냥 나가세요. 지금 회사에 업무 중이시니까 나가세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가 다른 영업사원들과 다른 점은 절대 굴하지 않는다는 것. 예? 없으세요. 그러다 보면 가끔 이렇게 반갑게 맞아주는 분도 있죠. 수고하셨습니다. 그래도 대부분이 싸늘한 반응 일색입니다. 그리고 또 네, 죄송합니다. 여기 들어오시면 안 되는데. 그러세요? 네, 지금 다 일하고 있어가지고 안 되는데 다음에 한번 오시죠. 쫓겨나기를 반복하죠. 알겠습니다. 국장님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역시 판매왕은 뭐가 달라도 다릅니다. 새로운 그 사무실을 들어갔을 때 그런 그 문지방을 넘을 그런 공포감이죠. 그러니까 그런 그 신규 방문의 공포감, 그런 게 상당히 심하죠. 몸이 힘든 것보다 그런 공포감에 그 주눅드는 그런 게 더 힘든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공포감으로 포기할 그가 아닙니다. 바쁘신데 저 기다리시라고 그냥. 신입사원 시절 수십 번의 방문 끝에 이미성 씨는 바로 이 식품업체의 사장인 이동원 씨를 자신의 고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와도 되나? 당연히 나오셔야죠. 눈길 한 번 주지 않던 그에게 수십 번의 거절을 당했어도 포기하지 않았던 이미성 씨. 그는 이미성 씨의 모습을 인상 깊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신입사원 돼가지고 왔는데 막 물건도 날라주고 그러는 게 난 처음에는 뭐 영업사원인지도 모르고 옷을 양복을 참 깔끔하게 입고 와가지고 인사를 계속하면서 제 물건을 날라줘요. 그의 마음을 얻기 위해 아침마다 찾아가 물건을 나르고 마당을 쓸며 일을 도왔던 이미성 씨. 하지만 그는 꿈쩍도 하지 않았죠. 수십 번을 방문을 하는 그 과정에서도 새 차가 다른 데서 들어와요. 저한테 사주시지도 않는 그 새 차가 다른 데서 구입을 해서
들어오더라고요. 자존심이 되게 상했죠. 그래도 들어갔어요. 들어가면서 보니까 그 사장님이 느끼기에 저 사람 되게 좀 끈질기다 라고 느끼셨나 봐요. 그러기를 8개월째. 드디어 화물차 한 대를 주문했습니다. 그야말로 기쁨의 순간이었죠. 그 이후 이동원 씨는 지인들에게 이미성 씨를 소개해줬고 그에게서 자동차 100여 대를 팔아줬습니다. 이젠 이미성 씨 최고의 조력자가 되었죠. 그 고마움에 지금도 가끔 이렇게 찾아와 일을 돕습니다. 100번의 거절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의 용기가 낳은 결과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급하게 사무실로 들어가는 이미성 씨. 무슨 일인가 했더니 아내가 회사를 찾아왔습니다. 서류를 정리하고 있는 아내. 바로 등록 차량 서류를 작성하고 있는 것인데요. 판매 대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바빠진 남편을 위해 작년부터 자동차 등록은 아내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아내 덕에 이미성 씨 일이 한결 수월해졌죠. 저희가 일찍 결혼했으니까 그 친구들이 한참 이렇게 멋내고 막 그럴 때인데 힘든 녀석 안 하고 이렇게 도와주고 그러면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거 보면 옆에서 보면 미안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바쁘게 일에 치여 사는 남편이 항상 안쓰럽기만 한 아내. 혼자 힘들게 일하는 모습이 안 돼 보여 일을 돕겠노라 선뜻 나선 거죠. 판매왕 남편 덕에 그녀 역시 이곳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매일매일 오시고요. 판매왕이잖아요. 판매왕 사모님. 네. 등록 절차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번호판을 받는 것으로 아내의 역할은 끝이 납니다. 임무를 마치고 남편과 바톤 터치. 아내에게 건네받은 번호판을 자동차에 달아주면 드디어 출고 완료. 부부가 함께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새 차가 출고된 셈이죠. 차량 출고하랴 상담하랴 이미성 씨의 하루는 늘 빠듯하게 돌아갑니다. 제대로 된 점심 식사 한 번 하는 것이 힘들 정도죠. 오늘도 편의점에서 간단히 빵과 우유로 점심을 때웁니다. 먹으면서도 뭐가 그리 바쁜지 휴대전화를 놓지 않습니다. 몇 년간 점심을 못 먹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빵이라도 먹고 이렇게 점심을 간혹가다 먹을 때에는 그래도 와이프가 많이 도와주기 때문에 그래도 그런 짬이라도 생기는 겁니다. 워낙 바쁘게 돌아다닌 그이기에 자동차를 탄 지 1년 만에 벌써 4만 킬로나 탔습니다. 오늘은 갈 길이 바쁩니다. 김제까지 가야 하기 때문이죠. 판매왕이 되고 유명해지면서 지역을 불문하고 그를 찾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이분들은 아들에게 이미성 씨를 소개받았다고 하는군요. 아, 우리 아들이요. 인터넷으로 해가지고 알려줬어요. 그 차 구입하는 카페가 있대요. 거기에서 이제 알게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거 찾아봤더니 딱 뜬다고. 단순히 상담을 원한 고객이지만 기쁜 마음으로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이거하고 이거의 차이가 판매왕의 상담 규칙이 있습니다. 먼저 자동차에 관련된 정보를 꼼꼼히 소개합니다. 보로 장치가 들어가고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만약에 그 서비스 받을 때는 또 스님한테 또 연락을 그건 제가 해드리면 서비스에서 보낼 거 문제가 생기면 여기까지 보낼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네. 그 선텐 선택은 이제 저희 그 다음 고객이 궁금한 점이 무엇인지 고객의 말을 듣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 등 쪽 있죠. 등 예. 쪽에 지금 열선 들어가나요? 그렇죠. 운전석 조수석 열선이 다 쪽은 네, 들어갑니다. 들어가고요. 예. 그럼 조건은 저쪽 사고 같은 건 보험 처리 50만 원 이하 뭐 그런 거 좀 했거든요. 그리고 이야기를 들을 때는 최대한 말을 줄입니다. 그 뭐야 폐차하려고 다가 중고차 매매 그런 거 써있더라고. 그러니까 전화할 때 30만 원 준대요. 근데 혹시 그런 것도 더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35만 원 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고객의 마음이 움직이고 지금 어디 갔어요? 이렇게 계약으로 이어지는 쾌거를 이루기도 합니다. 저희 생각을 또 존중해 하시면서 또 상황을 존중하시면서 이렇게 맞춤을 해 나가니까 이렇게 처음에 저희가 처음 계약하기 전에는 또 추가 사항이 일어나 뭐 어쩌나 막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는데 있으면서 상당히 좋으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고객이 원하는 게 뭔지, 고객이 지금 오늘 우리 매장에 오셔서 지금 나한테 오셔서 제일 궁금한 게 뭔지 일단은 고객한테 많이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드리고 그 질문에 답을 제가 계속 듣습니다. 조곤조곤 듣다 보면 키포인트가 있어요. 그 키포인트만 맞춰서 고객과의 그런 관계 유지만 하면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보통 저하고 상담한 고객들의 한 80%는 거의 계약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공주로 올라가는 길. 이번엔 옛 고객의 갑작스러운 호출에 한 음식점 앞에 도착했는데요. 몇 년 전 그에게 차를 사간 고객이 다시 차를 팔고 싶다는 중고차 매매 소개를 부탁한 거죠. 그의 고객들은 어찌된 일인지 차에 관련한 모든 문의를 그에게 합니다. 이 정도면 차에 있어서 거의 만능맨 수준이죠. 무서졌어. 여기만. 아직 무슨 일만 있으면 제가 무슨 전화합니다. 뭐 보험 관계며 차 사고 팔고 하는 문제며 뭐든지 다 하죠. 얼마나 잘하시는지 몰라요. 제가 물어보지 않는 것까지 다 알아서 해주시니까 다른 사람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중고차를 팔려는 고객이 얼마 전 가벼운 접촉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렇게 부딪힌 거야. 골목길에서 이렇게. 본닛을 교체한 것이 문제가 되는 모양인데요. 본닛 교체를 한눈에 알아본 이미성 씨. 이렇게 보면은 손톱으로 이런 실링을 눌러보면 눌려지잖아요. 회사에서 달고 나온 거는 손톱으로 눌러도 안 들어가거든요. 아유, 본네트를 갈았구나. 본네트를 안 갈아도 됐을 건데 원래 안 가는 게 더 좋은 거예요. 네, 안 걸어도 되는데 자기네들이 알아서 갈았어. 왜 그러니까 가냐고. 무슨 일이 있어? 이때도 이미성이한테 전화를 해야지. 이럴 때 다 벌려놓고. 아니 왜냐면 보험회사가 그쪽 회사니까 그거 알아서 한 거지. 그쪽 회사. 아니 나한테 상의도 한 번 안 하고 이 내가 수리가. 고객들에게 이미성 씨는 자동차에 있어서만큼은 친정엄마 같은 존재입니다. 전화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요. 전화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가세요. 2009년식인데 9년식은 힘들어요. 8년은 괜찮은데. 2008년 동로 9년식이네. 아마 내일 바이오한테. 가는 길에 바로 전화로 알아보는 이미성 씨. 근데 본네트가 교환이 됐어요. 고객들이 그를 그렇게 찾는 이유 중 하나가 이렇게 신속한 일 처리 때문이죠. 아 어렵네. 그리고 좀 더 좋은 가격을 얻기 위해 이곳저곳 최선을 다해 알아봅니다. 700에서 720 사이 나옵니다. 그럼 09년식은 얼마 나와? 09 똑같습니다. 알겠습니다. 08, 09 예. 네네 고맙습니다. 네? 자동차를 파는 것도 중요한데 요즘은 손님이 가지고 있는 차를 팔고 새 차를 주문하시는 고객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차를 얼마만큼 좋은 가격에 판매를 하느냐, 또 그 판매에 또 결정적인 그 다리 역할을 합니다. 길을 가던 이미성 씨가 한 자동차 앞에서 걸음을 멈춥니다. 그의 친구가 운영하는 한 태권도 학원의 차량인데요. 이 차가 바로 그의 영업 인생 최초로 판매한 자동차입니다. 진짜 저한테는 처음이라는 그런 숫자 1을 새겨놓은 저희 첫 차죠. 아무것도 모르고 겁만 많던 신입사원 시절 처음으로 판매했던 차. 그에게 있어 그 어떤 차보다 의미가 있기에 이렇게 가끔 마주칠 때마다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차가 무슨 이상 있나 해서 전화가 한 달에 한 2번씩 오고요. 그리고 이제 길거리에 만나면 꼭 차 항상 보고 이상 없나 있나 그걸 항상 물어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좀 좋더라고요. 애들이 타는 거라 그래도 깨끗하고 정리 잘 됐네. 네. 그지? 실내스도 한번 해줘야. 항상 이 차를 보면 힘들다가도 내가 진짜 이렇게 신입사원 때 이렇게 어렵게 진짜 아무것도 모를 때 이 친구가 나한테 처음에 차를 사줬구나. 이 차를 보면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차를 보면서 초심을 잃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진짜 그 생각이 가슴속 깊이 문득문득 이렇게 솟아오르곤 합니다. 그의 마음을 초심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10원짜리 동전. 남들이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10원이지만은 마음속에 초심을 잃지 않게 초심이 흐트러지면은 항상 이 10원을 만지면서 초심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늦은 밤 그가 한 주유소를 찾았습니다. 제가 할게요. 바로 이곳이 그가 결혼 초 일했던 그 주유소입니다. 옛날 생각에 그는 이곳에 오면 직접 기름을 넣곤 합니다. 가끔 이곳을 찾아 옛 기억을 떠올린다는 이미성 씨. 힘든 시절이었지만 지금의 그를 있게 해준 소중한 시간이었죠. 되게 마음이 좀 새롭네요.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여기에서 일했던 이런 열정과 정열을 가지고 진짜 더 열심히 우리 회사의 지금의 모습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더 노력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말 아침. 이름이 새겨진 양복을 갖춰 입고 거리로 나온 이미성 씨. 가끔 주말이면 택시 운전 기사님들을 챙기러 나오는데요. 선배님 안녕하세요. 어디 왜? 어떻게 차 쓰시는데 불편한 점 없으시고? 없어. 베레모가 멋있습니다, 선배님. 항상 멋있어. 그러세요? 이미성 씨는 판매왕답게 공주 지역의 택시 기사님들도 꽉 잡고 있습니다. 원래는 딴 사람들한테 했었는데 제가 이거 판매하면서부터 나를 알아가지고 내 차 바꿀 때 이런 때를 미리 알아가지고 싹 연락이 오고 하니까 아무래도 나한테 관심 들어온 사람한테 팔게 돼 있지, 사게 돼 있지. 세대차 산 거야, 쟤한테 이거. 안녕하세요. 건강은 좀 어떠세요? 건강 좋으시죠 이제? 그는 기사님들 한 명 한 명의 근황까지 모두 파악하고 있습니다. 몸 같은 게 더 안 좋아져요, 사장님. 의자를 좀 세우셔야 돼. 세우시고 장시간 운전하셔야지. 키로수 얼마? 이제 바꾸실 때 됐어요, 사장님. 새 차로 바꾸시고 더 열심히 일하시면 건강이 들어오십니다, 사장님. 안전하게 하십시오. 이런 철저한 관리 덕에 공주 택시기사의 20%가 이미성 씨에게 차를 구입했습니다. 쭉 갔다 오고 하는 거는 연비가 괜찮아.
우리가 잘 모르는 거 있으면 가르쳐주고 서비스 뭐 계통도 뭐 괜찮게 해주고 잘 해주고 좋아요 사람 젊은 사람이. 합사 들어가 있다고? 온전히 업인 택시 기사님들을 공략한 것이 그가 판매왕이 되는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돌아오는 길 들른 곳은 현수막 제작업체. 몇 가지 고치고 싶은 문구가 있기 때문이죠. 2003년부터 2010년까지 단독 판매왕이라고 여기다 네, 판매왕 미리 쓰고 구인분이하고 이제 똑같이 임의성. 네. 시내 거는? 시내 거는 이게 3월달이고 이거 2월달 끝나고. 그가 공주 시내에 거는 현수막만 7개. 다른 지역까지 합하면 14개나 됩니다. 아니 거기도 좋더라고. 반포 그 동학사 삼거리 거기도 좋은데 그 옷가게 거기도 좋은데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냥 시커멓게 가지고 잘 안 보이더라고. 떨어졌더라고. 시들에도 동학사에 걸린 현수막을 꼼꼼히 챙기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공짜로 보는 거 그거? 지금 떨어. 이미성 씨가 많이 하시죠? 거의 없죠.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없어요. 공주 지역에는. 이분만. 이미성 씨 이분만 많이 하셔요. 다양한 홍보들로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요. 과연 그만큼 효과가 있을까요? 한 달에 평균 한 300만 원 정도 이렇게 광고 비용이 나가는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비용으로 해서 300만 원 정도 나가는데 이게 그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은 게 한 입사한 이후에 한 7년 정도, 6년 정도부터 이 피부에 와닿더라고요. 몸으로 뛰는 게. 그때부터 고객들이 자동차를 팔러 갔는데 그 사람이 당신이구나. 열심히 하는 사람이 당신이구나. 진짜 내가 저기서 봤던 사람이 당신이구나. 이렇게 먼저 저를 알아주시더라고요. 그날 오후 주말의 마지막 스케줄은 결혼식 참석. 신랑은 다름 아닌 그의 고객입니다. 그의 고객 관리 중 중요한 하나는 바로 고객의 경조사를 챙기는 일. 기쁠 때, 슬플 때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고객에게 강한 믿음을 줄 거라는 생각 때문이죠. 요즘은 이런 자리에 나가면 그를 알아보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저기서 봤다. 어디서요? 작년 5월인가? 맞지? 예. 5월로. 예. 나 그거 보고서 멀리서 보고서 딱 보고 깜짝 살 많이 빠지셨네. 쪘어. 그래요? 식사했어요? 예. 예 형님. 차 계약하셔야지. 어떻게 할게요? 계약할게요. 아니. 판매 왕의 영업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그는 고객을 판매원이 아닌 인간 대 인간의 관계로 만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의 그런 노력은 언제나 고객을 감동시키죠. 이미성 씨 앞으로 특별한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바로 작년 판매왕 상으로 받은 근사한 차 한 대. 이미성 씨도 아내도 왠지 들뜬 표정입니다. 되게 뿌듯하죠. 뿌듯하고 자랑스럽고 또 이렇게 좋은 반면에 또 이게 정상을 꼭 지킨다기보다는 노력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걱정이 앞서죠. 이미성 씨는 옆에서 묵묵히 자신을 지원해준 아내에게 이 차를 선물하기로 했습니다. 깜짝 선물에 아내는 왠지 얼떨떨한 모습이죠. 그동안 고생한 게 좀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항상 바쁜 업무 때문에 제대로 나들이 한번 못 해본 가족. 새 차를 타고 오랜만에 즐거운 나들이에 나섭니다. 영업만큼 정직한 일은 없다. 일한 만큼 반드시 돌아오는 것. 그것이 영업의 매력이라고 말하는 이미성 씨. 그는 오늘도 고객의 마음을 얻기 위해 힘차게 발걸음을 내딛습니다.